제102회 사마이는 북원의 위교를 첨거하고 제갈량은 모구와 유마를 만들다. 이때 초주의 벼슬은 태사라 심히 천문에 밝았는데 공명이 또 출진하려 하는 것을 보자 후주 앞에 나와 아뢰었다. 신의 벼슬이 지금 4,000대를 맡아 싸움에 화복에 징조가 있으면 나르는 것이 제 직분이옵니다. 근자의 새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남쪽에서 날아와 한수에 빠져 죽었사오니 이는 상사롭지 못한 조짐이옵니다. 신이 또 천상을 보매 규성이 태백의 분야를 범함에 왕성한 기운이 북쪽에 있으니 위를 정벌함은 이롭지 못하오이다. 또 성도 백성들이 모두 잣나무가 밤에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처럼 몇 가지 재앙과 변고가 있사오니 승상은 삼가 지키고 있을 일이지 망령되이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오이다. 그러나 공명은 내 선제로부터 탁고의 중하신 당부를 받자왔으니 마땅히 힘을 다해 도적을 쳐야 할 터에 어찌 허망한 재앙의 징조로 해서 국가의 대사를 폐하리까 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소, 양, 돼지를 잡아 소열묘에 제를 지내는데 그가 울며 엎드려 신 양이 5차례 기산으로 나갔사오나 아직 촌토도 얻지 못하였사오니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옵니다. 이제 신이 또 전군을 통솔하옵고 다시 기산으로 나가서 맹세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한적을 초멸하고 중원을 회복하되 국궁 진퇴하여 죽은 뒤에나 그만두려 하나이다. 하고 고한다. 제2지내기를 마치자 후주를 하직하고 밤도와 한중에 이르러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출사할 일을 의논하는데 호련 관응이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공명은 목 놓아 울며 땅에 혼도했다가 한동안이 지나서야 다시 깨어났다. 여러 장수가 제삼 간곡히 권하니 공명은 탄식한다. 애달프다. 충의한 사람은 하늘이 수를 주시지 않는구나. 내 이번 출사에 또 대장 하나가 없어졌다. 후세 사람이 탄식하여 지은 시가 있다. 태어났다 죽는 것이 인간의 상리거니 하루살이나 마찬가지로 허무하도다. 충효의 절개에 있으면 그만일 뿐 구태여 교송처럼 오래 살아 무엇하리. 공명이 촉병 34만 대군을 거느리고 5길로 나누어 나아가는데 강유와 위연을 선봉으로 삼아 모두 기산을 나가서 모이게 하고 이회에게 먼저 양초를 운반하여 야곡도 어귀에서 기다리게 했다. 한편 위국에서는 지난해에 청룡이 마파 우물 속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갔기에 연호를 청룡 원년이라 고쳤으니 이때는 곧 청룡 2년 2월이다. 근신이 나서서 아뢰었다. 변방 관원이 급보를 올려왔는데 촉병 30여만 명이 오로로 나뉘어 다시 기산으로 나왔다고 하나이다. 위나라 임금 조예는 크게 놀라 급히 사마이를 불러들여 계책을 물었다. 촉병이 그 사이 3년 동안 경계를 범하지 않았는데 제갈량이 또 기산으로 나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신이 밤에 천상을 보매 중원의 왕기가 바야흐로 성하옵고 규성이 태백을 범했사오매 서천에 이롭지 않건만 지금 공명이 스스로 제 재주를 믿고 천리를 거역해 나섰사오니 이는 바로 스스로 패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신이 폐하의 홍복을 빌어 출전하여 깨뜨리려 하옵나이다. 바라옵건대 4사람을 추천하여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경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려 하오? 하후 연에게 아들 사형제가 있사오니 맏아들의 이름은 패, 자는 중권이 없고 둘째의 이름은 위, 자는 계권이 없고 셋째 이름은 혜, 자는 하권이 오며 넷째 이름은 화, 자는 의권이 옵니다. 이 중에 하후패와 하후위 2사람은 무예가 뛰어나고 하후혜와
하후와 두 사람은 병법에 통달해 싸운데 이 네 사람이 매양 그 아비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는 터이옵니다. 신이 하우패와 하후위를 좌우 선봉으로 삼고 하후해와 하후화를 행군 사마로 삼아 함께 군기를 의논하여 족병을 물리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후무 부마가 군기를 그르쳐 허다한 인마를 잃고 창피함을 이기지 못하여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데 이 네 사람이 또한 하후무와 같지는 않겠는가? 이 네 사람은 무와 비교할 수 없사옵니다. 조예는 이를 윤허하고 즉시 사마이를 대도독으로 삼아 무릇 장수들의 재주를 짐작하여 마음대로 쓰며 각처 병마를 다 조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사마이가 명을 받고 나서 사은하고 성을 나서는데 조예가 또 그에게 조서를 내리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이 위숫가에 이르거든 마땅히 방비를 튼튼히 해서 굳게 지키고 적과 싸우려 말라. 촉병이 뜻을 넣지 못하면 반드시 거진 물러나 꼬이려 하리니 경은 삼가서 뒤를 쫓으려 말라. 적은 군량이 떨어지면 반드시 제풀에 달아날 것이매 그때를 기다려 그 허한 틈을 타치면 적을 이기기 어렵지 않고 또한 군사들을 지치고 곤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리니 계책이 이에서 좋은 것이 없으리라. 사마이는 머리를 조아려 조서를 받고 그날로 장언에 이르러 각처 군마 도합 40만을 모아서 다 거느리고 위숫가에 와서 영체를 세우고 또 5만 군을 조발해서 위수 위에 부교 9개를 만들어 놓고 선봉 하후패와 하후위에게 위수를 건너가서 군사를 진치며 또 대체 뒤 동쪽 들에 성을 하나 쌓고 불의의 변을 방비토록 했다. 사마이가 여러 장수와 상의하고 있을 때 곽해와 손례가 왔다고 한다. 사마이는 그들을 맞아들였다. 예를 마치자 곽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촉병이 기산에 있사온데 만일에 위수를 건너 언덕으로 올라와서 북산과 연접하여 농서로 통하는 길을 끊는다면 큰 근심거리가 되오리다. 참으로 옳은 말이오. 공은 곧 농서의 군마를 총독하여 북원에 영체를 세우되 방비를 굳게 하고 군사를 단속해서 동하지 말고 있다가 촉병의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치도록 하오. 곽해와 손례는 영을 받자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치러 갔다. 한편 공명이 다시 기산으로 나와서 좌, 우, 중, 전, 후로 버려서 대체 5을 세워놓고 야곡으로부터 바로 컴각에 이르기까지 쭉 연달아서 또 대체 14을 세우고 군사를 나누어 진쳐놓아 장구한 계책을 삼은 다음 매일 사람을 시켜서 순을 돌게 했다. 그러자 문득 고하되 곽해와 손례가 농서 군사를 거느리고 북원의 영체를 세웠다 한다. 공명은 여러 장수에게 말했다. 위병이 북원의 영체를 세운 것은 내가 그곳을 취해서 농서로 통하는 길을 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 이제 짐짓 북원을 친다 하고는 가만히 위수가를 칠 터이다. 먼저 사람을 시켜 뗏목 100여 척을 만들어 위에는 시초를 싣고 물에 익숙한 군사 5천인을 뽑아서 타게 하라. 깊은 밤에 북원을 가서 치면 사마이가 필경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적이 조금이라도 패하거든 그때 나는 후군으로 먼저 물을 건너게 한 뒤에 전군으로 뗏목을 타게 하는데 언덕에는 누르지 않고 물을 따라 내려가서 부교를 불살라 끊고 적의 배후를 치게 할 것이다. 나는 몸소 1군을 거느리고 가서 전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만약에 위수 남쪽만 얻게 되면 진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리라. 여러 장수는 영을 받아서 행했다. 어느 틈에 순초군이 이 일을 알아내어 나는 듯이 사마이에게 고했다. 사마이는 즉시 수하 장수들을 불러놓고 공명이 이처럼 포치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계책이 있기 때문이다. 북원을 취한다 말하고는 물을 따라 내려와서 부교를 불살라 우리의 뒤를 어지럽게 해놓고는 그때 우리의 앞을 치자는 것이다. 하고 즉시 하후패와 하후위에게 영을 전했다. 만약 북원에서 함성이 들려오거든 곧 군사를 이끌고 위수 남산 안쪽으로 가서 촉병이 이르거든 내달아 쳐라. 또 창호와 악침에게
국노수 2,000명을 거느리고 위수 부교 북쪽 언덕에 매복해 있다가 촉병이 뗏목을 타고 물을 따라 내려오거든 일제히 쏘아 다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이르고 또 곽해와 손내에게 영을 전하되 공명이 북원에 와서 가만히 위수를 건널 것이다. 너희는 영체를 새로 세운 터라 군사가 많지 않을 것이니 모조리 중로에 매복해두라. 촉병이 오후에 위수를 건너면 황혼역엔 필시 너희를 치러 오리라. 너희가 거짓 배에서 달아나면 필연 촉병이 뒤를 쫓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매복했던 군사로 국로를 쏘라. 내가 수륙으로 병진에 도우러 가겠다. 그리고 촉병이 크게 이르거든 내 지위를 보아서 치도록 하라. 라고 했다. 각체의 영을 다 내리고 나자 그는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군사를 거느리어 전영을 지원하게 하고 자신은 일군을 이끌고 북원을 구하기로 했다. 한편 공명은 위원과 마대에게 위수를 건너 북원을 치라 하고 오반과 오이에게 뗏목을 탄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부교를 불사르게 하며 왕평과 장의를 전대로 삼고 강유와 마충을 중대로 삼고 요화와 창익을 후대로 삼아 군사를 삼로로 나누어 위수 육지에 영체를 가서 치게 했다. 이날 오시에 군사들이 대체를 떠나 모조리 위수를 건너서 진세를 버리고 천천히 나아갔다. 그리하여 위원과 마대가 북원에 가까이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손내가 보고는 영체를 버리고 달아난다. 적에게 이미 준비가 있는 것을 알고 위원이 급히 군사를 뒤로 물릴 때 사면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좌편에 사마의, 우편에 곽회, 양로병이 지쳐나온다. 위원과 마대가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는데 촉병의 태반이 위수에 빠져 죽고 남은 무리는 도망할 길이 없더니 다행히도 오이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서 패병을 구해 강을 건너가 적을 막았다. 오반은 군사 절반을 나누어 부교를 사르러 떼를 타고 물을 따라 내려왔더니 장호와 악침이 언덕 위에서 어지러이 활을 쏜다. 오반은 화살을 맞고 물에 떨어져 죽었으며 남은 군사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치고 뗏목은 모조리 위병에게 빼앗겼다. 이때 왕평과 장의는 북원에서 군사가 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위병의 영체로 달려갔다. 때는 이미 이경인데 문득 함성이 사면에서 일어난다. 왕평은 장의를 보고 말했다. 마군이 북원을 치러 갔으나 아직 승부를 알 길도 없고 위수 남쪽의 영체는 눈앞에 있건만 어째서 위병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가? 혹시 사마이가 먼저 알고 준비한 것이나 아닌가? 아무튼 우리는 부교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군사를 나가게 하는 것이 좋겠네. 승상께서 군사를 급히 돌리시랍니다. 북원을 치러 간 군사와 부교를 불사르러 간 군사가 다 패했답니다. 왕평과 창의가 크게 놀라서 급히 퇴군하려 할 때 위병이 벌써 배후에 나타나며 일성 포양에 일제히 지쳐 들어오는데 화광이 하늘을 찌른다. 왕평과 장의는 군사를 끌고 이를 맞아서 양군이 한바탕 뒤섞여서 싸웠다. 촉병이 패해서 왕평과 장의 두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혈로를 뚫고 나오는데 군사들은 태반이나 죽고 상했다. 공명은 기산 대체로 돌아와서 패군을 거두었다. 죽은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는 번민에 쌓였다. 그러자 문득 성도로부터 비의가 승상을 뵈러 왔다고 고한다. 공명은 그를 청해드렸다. 예를 마치자 공명은 그를 보고 물었다. 글 한 통을 동호에 전했으면 하는데 공이 한번 가주시겠소? 승상의 분부를 어찌 마다하리까? 공명은 즉시 글을 써서 비의에게 주어 떠나보냈다. 비의는 글을 가지고 건업으로 가서 오나라 임금 손권을 들어가 보고 공명의 글을 바쳤다. 손권이 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실이 불행하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짐에 조적이 잔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양이 소열 황제로부터 중한 부탁을 받자 왔으니
어찌 감히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병이 기산에 모였음에 미친 원수들은 장차 위수에서 멸망하려니와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동맹의 의리를 생각하셔서 장수에게 북정을 명하시고 함께 중언을 취하여 천하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글로 말씀을 다 하지 못하오니 천만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손권은 보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곧 비의에게 말했다. 짐이 군사를 일으키려 한 지 오래나 아직 공명과 한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못했었소. 이렇게 그러를 보았으니 지길 짐이 친정하여 거소로 들어가서 위의 신성을 취하고 다시 육손과 제갈근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강화와 면구에 진쳐 양양을 취하게 하며 손수와 장승의 무리로는 광릉의 출병에서 회음 등을 취하게 하리다. 세 곳에서 일제히 진병하되 도합 30만 명이 나를 정해서 기병하려 하오. 비인은 절하여 살해한다.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중원은 머지않아 파괴되오리다. 손권이 연석을 배설하여 비의를 정중히 대접하는데 술을 마시며 손권은 그에게 물었다. 승상 군전에 누가 선봉이 되어 적을 깨뜨리오? 위원입니다. 그 사람은 용맹하나 마음이 부정하오. 만약 공명이 없으면 반드시 난을 일으킬 터인데 공명이 어찌 알지 못할까?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시외다. 신이 돌아가면 이 말씀을 공명에게 고하오리다. 비인은 손권을 하직한 다음 기산으로 돌아와 공명을 보고 동호 임금이 대병 30만 명을 일으켜 어가가 친정할 것인데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나가려 한다고 고했다. 공명이 물었다. 동호 임금이 그 밖에 다른 말씀은 없었소. 비의가 손권이 위원을 논하던 말을 고하자 그는 탄식한다. 참으로 총명한 임금이시로군. 나도 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용맹함이 아까워서 쓰고 있을 뿐이요. 승상께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게다 생각이 있소. 비의는 공명을 하직하고 성도로 돌아갔다. 공명이 파야흐로 여러 장수와 위병 칠리를 의논하고 있는데 문득 고하는 말이 위나라 장수 하나가 투항하러 왔다고 한다. 공명이 불러들여서 물으니 그자가 대답한다. 저는 위국 편장군 정문입니다. 근자에 진랑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며 사마이의 영을 듣고 있던 바 뜻밖에도 사마이가 사정을 두어 진랑은 벼슬을 높여 전장군으로 삼아주면서 저는 초계같이 보기에 불평을 품고 특히 승상께 와서 항복을 드리는 것이오니 바라건대 수하에 거두어 주사이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고하되 진랑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체 밖에 와서 정문과 싸우기를 청한다고 한다. 공명은 물었다. 그 사람의 무예가 그대와 비하여 어떠한가? 제가 당장에 베어버리겠소이다. 그대가 진랑을 죽인다면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 공명의 말에 정문은 흔연히 말을 타고 진랑과 싸우러 나갔다. 공명도 몸소 진전에 나가 보았다. 진랑은 창을 꼬나잡고 반적이 내 전말을 훔쳐 이리로 왔구나. 빨리 돌려보내라. 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며 정문을 향해서 달려든다. 정문은 말을 몰아 칼을 춤추며 마주나가 단지 한 합에 진랑을 베어 말 아래 거꾸로 뜨렸다. 위병들은 각자 도망치고 정문은 진랑의 수급을 들고 영체 안으로 들어왔다. 공명은 장중에 돌아와 좌정하고 정문을 불러들인다. 그가 들어오자 공명은 노발대발하며 좌우를 꾸짖어 호령한다. 저놈을 끌어내다가 참해라. 소상은 아무 죄도 없소이다. 내 일찍이 진랑을 알거니와 내가 뵌 자는 진랑이 아닌데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게 실상은 진랑의 아우 진명입니다. 정문이 배복하자 공명은 허허 웃는다. 사마이가 너를 시켜 거짓 항복하고 내통하게 했지만 어찌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이냐. 바른 대로 하려면 용서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참할 줄 알아라.
정문이 하는 수 없어 거짓 항복임을 실토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빈다. 공명은 내 목숨이 아깝거들랑 글을 한 장 써보내 사마이로 하여금 친히 와서 우리 영체를 습격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만약에 사마이를 사로잡게 되면 내 공이라 너를 중하게 써주겠다. 하고 말했다. 정문은 하는 수 없이 글을 한 통 써서 공명에게 바쳤다. 공명은 정문을 가두어 두었다. 번건이 있다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무엇으로 이 사람이 거짓 항복한 줄을 아셨습니까? 사마이는 함부로 사람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만약에 진랑을 전장군으로 삼았다면 필시 무예가 뛰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문과 싸워서 단지 하나배 죽었으니 진랑이 아닌 것은 뻔하지. 그래서 거짓임을 알았다. 여러 사람은 모두 배복했다. 공명은 구변이 있는 군사 하나를 뽑아서 귀에 대고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했다. 군사는 명을 받자 그러를 가지고 그 길로 위병의 영체로 가서 사마이에게 배웁기를 청했다. 사마이가 불러들여서 그를 보고 나더니 묻는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소인은 본시 중원 태생으로 촉에 들어가 사는데 정문이 소인과 한 고향이옵니다. 공명은 공을 세운 정문을 등용해 선봉으로 삼았는데 정문이 특히 소인을 시켜 그러를 갖다 올리게 한 것이옵니다. 내일 밤을 기약해서 불을 들어 군호를 할 것이니 바라옵건대 도독께서는 대군을 모조리 거느리고 오셔서 영체를 습격하십시오. 정문이 안에서 호응하오리다. 사마이는 반복해서 그에게 따져 묻고 또 그러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과연 정문의 필적이라 즉시 군사에게 술과 밥을 먹이고 분부했다. 오늘 밤 이경을 기약하여 내가 몸소 가서 기습하겠는데 만약에 대사를 이루기만 하면 내 너를 중히 써주마. 군사는 사마이에게 절을 해 하직을 고하고 본체로 돌아와 공명에게 그대로 고했다. 공명은 보검을 손에 잡고 북두성을 우러러 빌곤 하자 왕평과 장의를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 분부하고 또 마충과 마대를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 분부하고 다시 위원을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 분부한 다음 공명 자신은 수십인을 거느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앉아 모든 군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사마위는 정문의 그로를 보고 두 아들을 데리고 대병을 거느려 촉병의 영체를 기습하려 했는데 장자 사마사가 나서서 간한다. 아버님은 어찌하여 편지 한 장을 믿으시고 몸소 중지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만약에 실수라도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아무래도 다른 장수를 먼저 보내놓으시고 아버님은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마이는 그 말을 좇아서 진랑이 만군을 거느리고 가서 촉병의 영체를 기습하고 자기는 군사를 이끌어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날 밤 초경에는 바람이 자고 달이 밝았는데 이경 가까이 가서 호련 음은이 사면에서 모여들며 검은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차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사마이는 크게 기뻐 이는 하늘이 나로 하여금 공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고 사람은 모두 한매를 물고 말에는 모조리 체거를 물려 대군을 거침없이 촉병영체로 내몰았다. 진랑이 앞장서서 만군을 거느리고 촉병의 영체 안으로 지쳐 들어와 보니 촉병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진랑은 계책에 속은 줄 알고 황망이 퇴군령을 놓을 때 사면에서 횃불이 일시에 비치고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좌편의 왕평과 장의, 우편의 마대와 마충, 양로병이 일제히 지쳐 들어온다. 진랑이 죽기로서 싸우나 빠져나갈 수가 없다. 배후에서 사마이는 촉병 영체의 화광이 충천하여 함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위병의 승패를 알 수가 없어서 군사를 재촉하여 화광이 비치는 곳을 바라고 지원하러 쳐들어갔다. 그러자 호련 함성이 일어나더니 북소리와 각적 소리가 하늘을 흔들고 화포 소리가 땅을 진동하여 좌편에서는 위연, 우편에서는 강유, 양로군이 지쳐나온다. 위병은 대패했다. 열의 상한 자가 8-9이다. 모두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때 진랑이 거느리는 만병은 모두 촉병에게 포위당했는데
화살이 그냥 빗발치듯 한다. 진랑은 난군 가운데서 죽고 사마이는 폐병을 이끌고 본체로 도망했다. 삼경 이후에 하늘이 다시 맑게 개고 달빛이 밝았다. 공명은 산마루 위에서 징을 쳐 군사를 거두었는데 원래 이경 때 우문이 온 하늘을 까맣게 덮었던 것은 공명이 둔갑법을 쓴 것이요. 뒤에 군사를 거둘 무렵 하늘이 다시 맑게 개고 달빛이 밝은 것은 공명이 육정육갑을 몰아서 구름을 말끔하게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공명이 크게 이기고 영체로 돌아오자 정문의 목을 베라 명하고 다시 위수 남쪽 영체를 취할 계책을 의논했다. 매일 군사를 시켜서 싸움을 도두게 했으나 위병은 도무지 나오려 않는다. 공명은 몸소 작은 수레를 타고 기산 앞으로 가서 위수 동서의 지형을 탑사해 보는데 문득 한 공문에 이르러 보니 그 형상이 표주박처럼 생겨서 그 안에 천여 명은 용납할 만하고 두 산이 또 합해서 한 골짜기를 이루었으니 그곳에는 4,500명을 용납할 만하며 그 배후에는 두 산이 서로 끼고 돌아 1인 1기를 통하게 되어 있다. 보고 나자 공명은 크게 기뻐하며 향도관에게 물었다. 이곳 지명이 무엇이냐? 상방곡이온데 또 호로곡이라고도 하옵니다. 공명은 장중으로 돌아가자 비장 2개와 호충 2사람을 불러서 귀에 대고 밀개를 일러주고 군중에 따라와 있는 장색 천여 명을 데리고 호로곡 안쪽으로 들어가 모구와 유마를 만들어 운용하게 하라 하고 또 마대에게는 군사 500명을 거느려 공문을 지키고 있게 했다. 장색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외인을 안으로 들이지 말라. 내 또한 무시로 친히 와서 보겠다. 사마이를 잡을 계책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절대 소식을 누설하지 마라. 공명은 마대에게 신신당부했다. 마대는 영을 받고 갔다. 두예 등 2사람은 호로곡 안에서 장색들을 감독하여 설계대로 만드는데 공명이 또 매일 왕래하며 지시했다. 그러자 하루는 장사 양의가 들어와서 아랜다. 지금 군량이 모두 검각에 있사온데 인부나 마소가 운반하기 불편하니 어찌하오리까? 공명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생각한 지 오래요. 지난번에 여기 쌓아두었던 목재와 또 서천에서 사들인 큰 나무들로 지금 사람을 시켜 모구와 유마를 만들게 하고 있으니 군량 운반을 우려할 것이 없소. 애들은 모두 먹지 않으니 불철주야 운반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 예부터 이제까지 모구 유마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승상께서는 어떤 묘법이 있으시기에 이런 기이한 물건을 만드셨나이까? 내 이미 사람을 시켜서 만들게 하고 있으며 아직 완비하지 못했소. 내가 모구 유마 만드는 법이며 그 치수와 둘레와 길이와 너비를 다 명백하게 써줄 것이니 다들 한번 보오. 여러 장수가 크게 기뻐한다. 공명은 즉시 종이에 친히 써서 여러 사람에게 주고 보게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구를 만드는 법은 배는 네모요 대가리는 둥글고 배에 다리 넷이 있다. 대가리는 목 안에 들어가고 혀는 배가 붙었다.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걸음이 느리다. 혼자 갈 때는 수십 리, 무리지어 갈 때는 30리를 간다. 굽은 것은 소의 대가리, 가지런한 것은 소의 발, 누운 것은 소의 목, 돌려진 것은 소의 다리, 덮인 것은 소의 등, 네모진 것은 소의 배, 들이운 것은 소의 혀, 굽은 것은 소의 갈비, 새겨진 것은 소의 이빨, 세워진 것은 소의 뿔이다. 가는 것은 소의 굴레요, 맺어진 것은 소의 꼬리끈이라. 술에 끌채 둘을 끈다. 사람이 한 보 걷는 사이에 소는 4보를 걷는다. 소 한 마리가 10사람의 한 달치 양식을 실으니 사람은 힘 안 들이고 소는 먹지 않는다. 유마를 만드는 법은 갈비의 길이 3척 5촌, 너비 3촌, 두께에 2촌 2푼, 좌우가 같다. 전축의 구멍은 대가리 있는 데서 4촌 떨어진 데요. 직경은 2촌이다. 납다리의 구멍은 대가리 있는 데서 2촌 떨어진 곳, 전축의 구멍에서 4촌 5푼 떨어진 데 내며 너비는 1촌이다. 앞에 횡목의 구멍은 납다리 구멍 있는 데서 2촌 7푼 떨어진 데 내며 구멍의 길이는 2촌, 너비는 1촌이다.
후축의 구멍은 앞에 횡목에 구멍이 있는 데서 1척 5푼 떨어진 데에 내며 크기는 전축과 같다. 뒤에 횡목의 구멍은 뒷다리 구멍 있는 데서 2촌 7푼 떨어진 데에 내며 그 구멍은 4촌 5푼이다. 앞에 횡목의 길이는 2척 8촌, 너비는 2촌, 두께는 1촌 5푼이다. 뒤에 횡목도 이와 같다. 널빤지로 만든 상자가 둘, 그의 두께는 8푼, 길이는 2척 7촌, 높이는 1척 6촌 5푼, 너비는 1척 6촌. 그 상자의 양곡을 2곡 3두를 넣는다. 위에 횡목의 구멍은 갈비의 아래로 7촌 떨어진 데에 내며 전후가 다 같다. 위에 횡목의 구멍은 아래 횡목의 구멍 있는 데서 1척 3촌 떨어진 데에 내며 구멍의 길이는 1촌 5푼, 너비는 7푼이며 구멍 8개가 다 같다. 앞뒤에 다리가 넷인데 너비는 2촌, 두께는 1촌 5푼이다. 그 모양은 코끼리와 비슷하며 마른 가죽의 길이는 4촌이며 직경은 4촌 3푼이다. 구멍에 맞춘 새 다리 받침대의 길이는 2척 1촌, 너비는 1촌 5푼, 두께는 1촌 4푼이다. 여러 장수는 한 번 쭉 보군하자 승상은 참으로 신인이십니다 하고 모두 땅에 배복한다. 그로써 수일이 지나 모구 유마가 모두 다 되었는데 완연히 산 것과 같다. 산에 오르고 언덕을 내리는데 모두 편리하기가 그만이다. 이를 보고 모두 기뻐했다. 공명은 우장군 고상에게 천군을 거느리고 모구 유마를 몰아 검각에서 기산 대체까지 군량과 마초를 날라 군중에 공급하게 했다. 후세 사람이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검문관 험한 고개에 유마가 치달리고 야곡 기구한 길로 모구가 내려온다. 후세에도 이 법을 쓴다면 짐을 나르는데 무슨 근심이 있으리. 한편 사마의가 싸움에 치고 번민하고 있으려니까 호련 초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척병이 모구와 유마를 써서 양초를 운반하고 있어온데 사람은 힘들지 않고 우마는 먹지 않소이다. 사마의는 크게 놀란다. 내가 굳게 지키고 앉아 나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양초를 잊지 못해서 제풀의 패하기를 기다리자는 건데 지금 이 법을 쓰고 있으니 필연 장구한 계책을 쓰면서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니 일러 어쩌면 좋겠는가. 그는 급히 장호와 악침 두 사람을 불렀다. 그대 둘은 각기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야곡의 작은 길로 가만히 나가서 척병이 모구와 유마를 몰고 지나가거든 전부 지나가게 두고 일제히 지쳐나가라. 많이 뺏어올 것은 없고 내 대필만 뺏어서 돌아오너라. 두 사람이 영을 받아 각기 군사 500명을 촉병으로 꾸며서 거느리고 밤중에 가만히 작은 길로 해서 골짜기 안쪽에 매복했다. 한참 인노라니까 고상이 군사를 시켜 모구 유마를 몰고 온다. 그들이 전부 지나가려 할 때 양편에서 일제히 북치고 고함 지르며 지쳐나갔다. 촉병이 미처 손을 놀려볼 사이가 없어 그 자리에 몇 피를 내버린 채 달아났다. 장호와 악침은 좋아서 그것들을 몰고 본체로 돌아왔다. 사마이가 보니 과연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나기를 산 것과 같게 했다. 그는 기뻤다. 네가 이 법을 쓸 줄 아는데 나라고 쓸 줄 모르랴. 그는 곧 능숙한 목공 100여 명에게 눈앞에서 뜯어보고 치수, 장단, 후박을 그대로 해서 모구 유마를 만들도록 분부했다. 보름이 채 못 되어 2천여 개를 만들었는데 공명이 만든 것과 같이 능히 오고 가고 달린다. 사마이는 진원장군 자미에게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모구 유마를 몰아 농소로 가서 군량과 마초를 운반해 오게 했다. 양초 운반이 끊이지 않으니 위병영 제장수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다. 한편 고상이 돌아가서 공명을 보고 위병이 모구와 유마를 5, 6필이나 뺏어간 일을 이야기하자 공명은 껄껄 웃는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들이 좀 뺏어갔으면 하던 차다. 우리는 겨우 몇 필 모구 유마를 잃었을 뿐이고 오래지 않아서 군중의 허다한 부조를 받게 되겠으니 말이다. 여러 장수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이가 모구 유마를 보면 반드시 그걸 본떠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그때 내게 또 계책이 있느니라. 수일 후에 사람이 와서 고하는데 위병도 모구 유마를 만들 줄 알아서 농소에 가서 양초를 운반하고 있다 한다. 공명은 크게 기뻐했다. 내 예측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즉시 왕평을 불러서 분부한다. 그대는 천군을 위병으로 꾸며 거느리고 밤도와 가만히 북원을 지나가되 술량군이라고만 말하고 적들의 술량군 속에 끼어들어가서 군량을 호위오는 자들을 모조리 쳐 해쳐버려라. 그리고 모구 유마를 빼앗아 돌아오너라. 북원을 지나오는 길에 위병이 위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 곧 모구 유마 입안에 있는 혀를 비틀면 우마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거라. 위병들이 쫓아와서 잡아 끌어도 꼼짝 않고 들고 가지도 지고 가지도 못할 때 내가 다시 군사를 보낼 것이니 그대는 다시 돌아가서 모구와 유마의 혀를 돌려놓고 거침없이 몰아오너라. 위병은 요괴인 줄 알리라. 왕평이 기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가자 공명은 또 장의를 불러 분부했다. 너는 군사 500명을 이끌고 육정육갑 신병을 꾸미되 귀신의 머리, 짐승의 몸에 오색 채색을 써서 얼굴에 칠하고 가지가지 괴이한 형상을 하며 한 손에는 수놓은 길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보검을 들고 허리에는 호로병을 차되 그 안에는 연기와 불을 피울 물건을 감추고서 산 옆에 매복해 있다가 모구 유마가 이르거든 연기와 불을 피우며 일제에 내달아 우마를 몰고 오너라. 위병이 이 광경을 보면 반드시 귀신인 줄로 의심하여 감히 뒤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장의가 계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가자 공명은 또 위원과 강유를 불러서 분부했다. 그대 둘은 함께 만군을 거느리고 북원 영치 앞으로 가서 모구 유마를 빼앗아 오는 군사를 지원하라. 또 요하와 장익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 둘은 병사 5,000명을 이끌고 가서 사마이가 오는 길을 끊으라. 또 마충과 마대를 불러 분부했다. 그대 둘은 병사 2,000명을 이끌고 위수 남쪽으로 가서 싸움을 도두라. 6사람은 각각 영을 받아 떠났다. 이때 위장 참위가 군사를 거느리고 모구와 유마에 양초를 싣고 한창 길을 가는 중에 호련 전면에 술량하는 군사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람을 시켜서 초탐하니 과연 위병이라 마음을 놓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양군은 한데 합쳤는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촉병이 본대 안에서 들고 일어나며 촉의 대장 왕평이 예 있다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위병들이 미처 손을 쓸 사이가 없이 촉병의 손에 죽는 자가 태반이다. 자민은 패병을 이끌고 맞아서 싸웠으나 왕평이 한 칼에 죽었으며 남은 무리는 모두 그대로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졌다. 왕평은 군사들을 지휘하여 모구 유마를 모조리 몰고 돌아왔다. 패병이 나는 듯이 북원 영차 안으로 달려들어 고했다. 곽해는 군량이 습격당했다는 말을 듣자 황망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다. 왕평이 군사들에게 모구와 유마의 혀를 비틀어 길 위에 내버려 두게 하고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났다. 곽해는 적을 쫓지 말고 모구와 유마를 몰아 돌아가라고 영을 내렸다. 모든 군사가 일제히 달려들어 모구와 유마를 몰고 가려 했으나 어디 옴짝달싹하지 않는다. 곽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호련 북소리와 각적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함성이 사면에서 일어나며 양로병이 지쳐나오니 곧 위연과 강유다. 왕평이 또한 다시 군사를 돌려 지쳐 들어온다. 삼로병에게 협공을 받고 곽해는 크게 패해 달아났다. 왕평이 곧 군사들을 시켜 모구 유마의 혀를 다시 비틀어 바로 돌려놓고 몰고 간다. 곽해가 이 광경을 바라보고 군사를 돌려 다시 뒤를 쫓으려다가 문득 보니 산 뒤에서 연기가 구름처럼 일어나며 한때 신병이 몰려나오는데 저마다 손에 검을 들고 기계망측한 형상을 한 것들이 모구와 유마를 옹위하여 풍우같이 몰고 나간다. 곽해는 크게 놀란다. 이는 필시 신령이 돕는 것이라. 수하 군사들도 모두 이 광경을 보고는 놀라고 두려워 감히 뒤를 쫓지 못했다. 한편 사마이는 북원병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몸소 일군을 거느려 급히 구원하러 오는데 길을 반쯤 왔을 때 호련일성 포향에 양로병이 험준한 곳에서 지쳐나오고 함성이 천지를 진동한다. 그 기에는 한장 장익, 한장 유아라고 크게 쓰여 있다. 사마이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위병들이 모두 당황해서 각자 도망에 숨는다. 신장을 길에서 만나 굴량 습격당한 신세. 기병을 또 만나서 목숨마저 위태롭다. 사마이가 대체 어떻게 대적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